1. 유깁에 나아가 열애장을 밝힘. 또다시 안하나. 어찌하여 유깁이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안하나. 가령 어떤 사람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서 오래도록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지면 곧 허공에서 또 다른 헛보이는 꽃이 보일 것이니 그 눈과 피로는 다 같은 보리로서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니라.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보는 것이 생겨 그 중간에 있으면서 이 물질의 현상을 흡수하여 들이는 것을 보고 깨닫는 성품이라고 하니 그 보는 놈의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대상을 벗어나면 마침내 본다는 그 자체가 없을 것이다.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보아 깨닫는 성품은 밝고 어두운 데에서 온 것이 아니며 눈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밝은 데로부터 왔다면 어두워지면 곧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응당 어두움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만약 어두운 데로부터 왔다면 밝아지면 곧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응당 밝음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만약 눈에서 생긴 것일진된 반드시 밝음과 어두움이 없으면 이렇게 보는 정기가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이며 만약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보는 놈이 있으면 자성을 이룰 것이니 곧 허공이 아닐 것이다. 또 허공이 스스로 볼 것이니 너의 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눈으로 보아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안하나. 가령 어떤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갑자기 귀를 막아서 그것이 오래되어 피로해지면 머릿속에서 또 다른 허망한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귀와 피로는 다 같은 보리로서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 생긴 현상이니라.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 이 두 가지 허망한 대상으로 인하여 듣는 것이 생겨 중간에 있으면서 이 소리를 흡수하여 들이는 것을 들어 깨닫는 성품이라고 하니 그 듣는 놈이 움직임과 고요함의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벗어나면 마침내 듣는다는 그 자체가 없을 것이다. 2. 허망한 것은 실제가 없음을 밝힘.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들어 깨닫은 성품은 움직임과 고요함에서 온 것이 아니며 귀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움직임에서 왔다면 고요해지면 곧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응당 고요함을 듣지 할 것이고 만약 고요한 데서 왔다면 움직이면 곧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응당 움직임을 듣지 못할 것이고 만약 귀에서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으면 이러한 듣는 정기가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이고 만약 허공을 조자 나온 것이라면 듣는 놈이 있으면 자성을 이룰 것이니 곧 허공도 아닐 것이거든 또 허공이 스스로 들을 것인데 너희 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귀로 들어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안하나. 가령 어떤 사람이 코로 숨을 급하게 들이쉬어서 오래 들이쉬고 있으면 피로가 생겨서 코 속에 찬 촉감이 있음을 느낄 것이니 그 촉감으로 인하여 트이고 막힘과 허하고 실한 것을 분별하며 그와 같이 모든 향기와 구린내까지도 맞는 것이니 코와 피로는 다 같은 보리로서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니라. 트인 것과 막힌 것, 이 두 가지 허망한 대상으로 인하여 냄새 맡음이 생겨 중간에 있으면서 모든 냄새를 흡수하여 들이는 것을 맡아 깨닫는 성품이라고 하니 그 냄새를 맡는 놈이 트이고 막힘의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여의면 마침내 냄새라는 그 자체가 없을 것이다.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맡아 깨닫는 성품은 트이고 막힌 데서 온 것이 아니며 코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트인 데서 왔을진데 막히면 곧 따라서 없어져야 하리니 응당 막힘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만일 막힌 데서 왔을진데 트이면 곧 따라서 없어져야 하리니 응당 트임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만약 코에서 생긴 것일진데 반드시 트임과 막힘이 없으면 그와 같이 맡는 정기가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이고 만약 허공에서 나온 것일진데 냄새를 맡는 놈이 있으면 자성을 이루리니 곧 허공이 아닐 것이려든 또 허공이 스스로 냄새를 맡는 것이거니 너의 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안하나. 가령 어떤 사람이 혀로 입술을 할아서 오래오래 하다가 피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만약 병이 있으면 쓴맛을 느낄 것이고 병이 없는 사람이면 약간 단 촉감을 느낄 것이다. 그 달고 쓴 것으로 인하여 저 혀의 의식이 드러날 것이고 할지 않을 적에는 담담한 성품이 항상 있으리니 혀와 피로는 다 같은 보리로서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니라. 달거나 쓴 맛과 담담한 두 가지의 허망한 대상으로 인하여 맛을 봄이 생겨 그것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 맛을 흡수하여 들이는 것을 맛보아 깨닫는 성품이라고 하니 그 맛을 보는 놈이 달거나 쓴 맛과 담담한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여의면 마침내 맛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3.
참된 것에 의해 허망함을 일으킴.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맛보아 깨닫는 성품은 달고 쓴 데서 온 것이 아니며 담담한 맛에서 온 것도 아니며 혀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달고 쓴 데서 왔을진데 담담하면 곧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어떻게 담담한 맛을 알 것이며 만약 담담한 데서 왔을진데 달거나 쓰면 곧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어떻게 그 달고 쓴 맛을 알 것이며 만약 혀에서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달거나 쓰거나 담담함이 없으면 이렇게 맛보는 정기가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이며 만약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맛을 보는 놈이 있으면 자성이 이루어지리니 곧 허공이 아닐 것이려든 또 허공이 스스로 맛볼 것이니 그것이 너의 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혀로 맛보아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아나나. 가령 어떤 사람이 찬 손으로 뜨거운 손을 잡았을 적에 만약 찬 기운이 많으면 뜨거운 손이 차가워질 것이고 만약 더운 기운이 많으면 찬 손이 뜨거워지리니 이와 같이 합했을 때 깨닫는 촉감은 서로 떨어져도 느낌이 남아있나니 교섭하는 세력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접촉으로 인한 피로 때문일 것이니 몸과 피로는 다 같은 보리로서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니라. 떨어지고 합하는 두 가지 허망한 대상으로 인하여 촉감이 생겨 중간에 있으면서 이 촉감을 흡수하여 드리는 것을 느껴 깨닫는 성품이라고 하니 이 느낌이 떨어지고 합하는 것과 배반하고 따르는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여의면 마침내는 느끼는 그 자체가 없으리나.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느껴 깨닫는 성품은 본래 떨어지거나 합해진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어긋나거나 따르는 데서 온 것도 아니며 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니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떨어지는 데서 온 것이라면 합하면 곧 따라서 없어져야 하리니 어떻게 합하는 것을 느끼며 만약 합하는 데서 온 것이라면 떨어지면 곧 따라서 없어져야 하리니 어떻게 떨어짐을 느끼겠느냐? 어긋남과 따르는 두 가지 현상도 역시 그러한 것이며 만약 몸에서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떨어짐과 합함과 어긋남과 따르는 것이 없으면 이와 같이 느끼는 정기가 본래 자성이 없으며 만약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느낌이 있으면 자성을 이룰 것이니 곧 허공도 아닐 것이려든 또 허공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거니 너의 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몸의 접촉으로 인식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4. 12처에 나가 열애장을 나타냄. 아나나. 가령 어떤 사람이 피로하면 잠자고 실컷 자고는 문득 깨어서 대상을 보면 기억하며 그 기억이 사라지면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뒤바뀐 생겨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니 습관을 흡수하여 들여서 그것이 가운데로 돌아가되 서로 뛰어넘지 아니함을 생각으로 인식하는 근원이라고 하나니 생각과 피로는 모두 다 보리로서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니라. 생기고 없어지는 두 가지 허망한 대상으로 인하여 모아진 알미 중간에 있으면서 내진을 흡수해 들여서 그 보고 들음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흐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꾸로 흐름을 알아 깨닫는 성품이라고 하니 그 알미 생기고 없어지는 것과 깨고 잠자는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벗어나면 마침내 그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알아 깨닫는 성품은 생기거나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깨거나 잠자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며 몸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생기는 데서 온 것이라면 없어지면 곧 따라서 없어져야 하리니 누구로 하여금 없어짐을 알게 하며 만약 없어지는 데서 온 것이라면 생기면 곧 따라서 없어져야 하리니 어떻게 생기는 것을 알겠느냐? 깨고 잠자고 하는 두 가지 형상도 역시 그러하다. 만약 생각에서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생기고 없어지고 깨고 잠자는 것이 없으면 이와 같이 아는 정기가 본래 자성이 없으며 만약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각이 있으면 자성을 이룰 것이니 곧 허공도 아닐 것이려든 또 허공이 스스로 지각하는 것이거니 너의 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뜻으로 생각하여 인식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또다시 아나나. 어찌하여 12처가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아나나. 내가 다시 기타림 숲과 모든 샘물과 못들을 보아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은 물질의 모양이 눈으로 보는 작용을 생기게 한다고 여기느냐? 눈이 물질의 모양을 생겨나게 한다고 여기느냐? 아나나. 만약 눈이 색질의 모양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 허공을 볼 적에는 색질의 모양이 아니므로 색질의 성품이 응당 사라질 것이다. 색질의 성품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색질의 모양이 이미 없어지면 누가 허공의 본질을 밝히겠느냐? 허공도 역시 그러하니라. 5. 감각기관에 의거하여 밝힘. 만약 물질이 눈으로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면 허공을 볼 적에는 물질의 모양이 아니므로 눈으로 보는 것이 곧 사라져 버리리니 사라져 없어지면 모두가 없어질 것인데 무엇이 허공인지 물질인지 밝히겠느냐? 아나나. 너는 다시 이 기타원 가운데서 밥이 마련되면 북을 치고 대중을 모을 적엔 종을 쳐서 그 북과 종소리가 앞뒤로 서로 연속됨을 들어보아라.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런 것들은 소리가 귀가에 온다고 생각되느냐? 아니면 귀가 소리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되느냐? 아나나. 만약 그 소리가 귀가에서 오는 것이라면 내가 시라벌성에서 걸식을 할 적에 기타림에는 내가 없는 것처럼 그 소리가 반드시 아난의 귀가에 온 것이라면 목련과 가섭은 응당 함께 듣지 못해야 할 것이오늘 어찌 그 가운데 1250명의 사문들이 한꺼번에 종소리를 듣고 밥 먹는 곳으로 모두 모이느냐? 만약 내 귀가 소리나는 곳으로 갔다면 내가 기타림에 왔을 적에는 시라벌성엔 내가 없는 것과 같아서 내가 북소리를 들을 적엔 그 귀가 이미 북치는 곳으로 갔으면 종소리가 함께 나더라도 응당 모두 듣지 못할 것이거든. 더구나 어떻게 그 가운데 코끼리, 말, 소, 염소 등 갖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더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듣는 것과 소리는 모두 처소가 없으므로 듣는 곳과 소리나는 곳의 두 처소는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아나나. 너는 다시 이 향로에서 나는 전단향 냄새를 맡아보아라. 그 향을 만약 한 수만 태우면 시라벌성 리 안에서 동시에 그 향기를 맡을 것이다. 내 생각엔 어떠하냐? 그 향기는 전단향 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코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허공에서 난다고 생각하느냐? 아나나. 그 향기가 너의 코에서 생긴 것이라서 코에서 나온 것이라 하면 마땅히 코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코가 전단이 아니거늘 어떻게 코 속에 전단의 향기가 있다고 하겠느냐? 내가 향기를 맡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코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코 속에서 향기가 나온다면 냄새를 맡는다는 말은 옳지 못하니라. 만약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허공의 성품은 항상한 것이므로 향기도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향로에다 이 나무를 태워야만 향기가 생긴다더냐? 만약 나무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 향기의 본질은 태움으로 인하여 연기가 되었으므로 코가 냄새를 맡을 적에는 응당 연기가 코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 멀리 퍼지기도 전에 40리 안에서 어떻게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향기와 코와 냄새를 맡는 것이 모두 처소가 없어서 냄새 맡는 곳과 향기 나는 곳의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라.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6. 처소는 실제가 없음을 밝힘. 아나나. 내가 매일 2때씩 대중 가운데서 바루를 가지고서 이따금 유병이나 밀반을 만나게 되면 최고의 맛이라고 하나니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맛은 허공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음식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나나. 만약 이 맛이 너의 혀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의 입속에는 혀가 하나뿐이니 그 혀는 조금 전에 이미 단맛이 되었으므로 흑성미를 먹게 되더라도 응당 달라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맛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만약 달라진다면 혀가 여러 개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 가지 맛을 한 개의 혀로서 알겠느냐? 만약 음식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음식은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스스로 알겠느냐? 또 음식이 스스로 안다면 곧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맛을 안다고 하느냐? 만약 허공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내가 허공을 씹어보아라. 무슨 맛이더냐? 만약 허공이 짠 맛이라면 이미 너의 혀를 짜게 하였으므로 내 얼굴도 짜야 하리니 그렇다면 이 세계의 사람들은 바다의 고기와 같아서 늘 짠 것을 받아왔으므로 담담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담담함을 알지 못한다면 역시 짠 것도 느끼지 못해서 반드시 아는 것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맛과 혀와 맛을 보는 것이 모두 처소가 없어 맛보는 것과 맛, 이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아나나. 내가 항상 새벽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만져서 느끼는 것은 어느 것이 감촉을 느낀다고 생각하느냐? 느끼는 것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손에 있는 것이라면 머리는 느낌이 없어야 하리니 어떻게 감촉을 느낀다더냐? 만약 머리에 있을 것 같으면 손은 쓸모가 없으리니 어떻게 접촉한다고 하겠느냐? 만약 각각 있는 것이라면 너 안하는 응당 두 몸뚱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머리와 손이 한 번의 접촉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곧 손과 머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한 몸이라면 감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 두 몸이라면 감촉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손에 있다면 머리는 느끼지 못해야 할 것이고, 머리에 있다면 손은 몰라야 할 것이니 허공이 너와 더불어 감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촉감을 느끼는 것과 몸은 모두가 처소가 없어서 몸과 감촉, 이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라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7. 18계에 의하여 열애장을 밝힘. 아나나. 내가 항상 생각 속에 반연하는 착한 성품과 악한 성품, 그리고 무기성의 세 가지 성품이 법칙을 생성하나니 이 법칙은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처소가 있는 것이냐? 아나나. 만약 마음에 의한 것이라면 법은 대상이 아니므로 마음에 반연하는 바가 아니거니 어떻게 처소를 이루겠느냐? 만약 마음을 떠나서 따로의 방소가 있는 것이라면 법칙에 자성이 알미 있느냐 없느냐? 만약 알미 있다면 마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와는 상관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대상도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이니 너에 의한 것이며, 마음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내게 있어서 다시 둘이 되겠느냐? 만약 알미 없다면 그 대상은 빛, 소리, 향기, 맛과 떠나거나 합해지는 것과 차거나 따뜻한 것과 허공의 모양도 아닐 것이니 어디에 있다고 하겠느냐? 지금 물질과 허공에 모두 표시할 수 없으니 응당 인간이 다시 허공 밖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반연하는 것이 아니면 법의 처소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법칙과 마음이 모두 처소가 없어서 마음과 법칙, 이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라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또다시 아나나. 어찌하여 18계가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아나나. 내가 밝힌 것과 같이 눈과 빛이 인연이 되어서 안식이 생긴다고 하나니 그 인식은 눈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므로 눈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물질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물질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약 눈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이미 빛과 허공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오니 비록 너의 의식이 있은들 어디에 쓰려 하느냐? 내가 보는 것이 또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이 아니라서 표시할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경계를 성립하려느냐? 만약 물질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허공이 색깔이 없을 적에는 너의 의식도 응당 없어져야 하거늘 어떻게 그것이 허공의 성품인 줄을 알 것이며, 만약 색깔이 변할 적엔 너도 그 색깔의 모양이 변함을 안다면 너의 의식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경계가 어디를 쫓아 성립되겠느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면 곧 변함으로 경계의 모양이 스스로 없을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면 곧 항상 하더라도 이미 빛을 따라 생겼으므로 응당 허공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두 가지를 겸해서 눈과 빛이 함께 생기게 했을진된 합하였다면 가운데가 나뉘어지고, 서로 나뉘어진 것이라면 둘이 합하여진다. 그 체성이 섞여 혼란할 것이니 어떻게 경계를 이루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눈과 빛이 인연이 되어서 눈으로 보아 아는 경계를 생기게 한다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모두 없는 것이어서 눈과 빛, 그리고 빛의 경계, 이 세 가지가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